저는 관심이 생기는데 네. 가상화폐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고르고 뭐가 다른 거예요? 비트코인 아닌 거는 다 알트코인이고 그쵸. 알트코인 중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그런 거가 궁금하신 분은 대부분 진짜 초보 중에서도 완전 초보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비트코인만 사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 비싸졌잖아요. 네네. 그래도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비싸졌을 때 산다 해도 알트코인을 사는 것보단 안전할 것 같아요. 아, 이더리움. 네네. 이더리움은 어때요? 지금 핫하다고 하던데요. 요즘에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때문에 네, 되게 핫하죠.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현물 ETF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완전 초보라는 거를 일단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인정. 내가 완전 초보인데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가지면 거기서 좀 잘못되거든요. 초보자일 때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공부하는 동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2, 3년 정도는 공부하는 생각으로 그냥 소액으로 이런 거구나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 네. 도박처럼 하게 되거든요. 암호화폐는 특히나 네, 변동성이 네, 네. 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면 뭐 한두 번은 벌 수 있지만 끝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홀짝을 번 돈 계속 다 걸고 하면은 빵원 되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도 계속 도박식으로 투자를 하면 끝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네.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투자는 비트코인만 사기만 하고 팔진 않는다. 아주 오래오래 가져간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에바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65세 넘어서 네. 나중에 노후에 그때를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네. 네, 그렇게 하기에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아직은 비트코인이 뭐 다들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를 자산이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005년부터 대학 다니면서부터 주식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좀 부동산 공부를 한 7, 8년 정도 했고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암호화폐를 다 공부를 해본 결과 네. 저는 부동산도 당연히 억 단위 이상 투자했고 주식도 지금도 억 단위 이상 투자하고 네.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의 향후 기대 수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내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한 50억에서 60억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한 1,000만 원만 투자해도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노후 대비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0만 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5억에서 10억 사이일 것 같거든요. 네, 부족하네. 65세쯤 됐을 때. 근데 1,000만 원 투자해서 이렇게 5, 6억 되는 투자 상품이 그쵸. 흔치는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냥 또 한 10,000원어치 사면은 사람이 까먹어요. 10,000원은 까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없는 셈 네, 치니까.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 내년까지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러면 공부가 저절로 돼요. 내 돈 1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대신에 웬만하면 팔지 않고 한 5년 정도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또 다시 막 5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런 걸 다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100만 원어치 샀는데 이게 한 300만 원 됐다가 50만 원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50만 원으로 떨어진 게 싸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더 사야지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마음이 급해서 네, 그래도 한 1, 2년 정도 가져가면서 공부가 돼 있다면 네. 그때는 좀 유의미한 돈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다운을 알게 돼서 이제 이게 진짜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한 네, 것 그쵸. 같아요. 그 가상화폐에 돈을 못 넣는 거는 이제 아직 신뢰가 안 그쵸, 생기고 무서우니까. 무섭고 도박 같고 이게 차트를 보면 이제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니까 그쵸. 그런 게 무서워서 이제 못 들어가는 건데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러면은 내려갔을 때 이제 사는 타이밍이다 해서 신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성공할 네네. 수 있는 거죠. 내가 관심 가질 정도의 자산을 이렇게 넣어놓고 네. 그거를 그럼 자연스럽게 관심 갖고 쳐다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뉴스도 저절로 들려요. 그리고 그렇게 안 들리든 유튜브 뭐 코인 유튜브 하는 사람 말도 그때는 들리고 근데 처음부터 유튜브 앞만 들어봤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내 돈이 들어가면 관심은 저절로 생깁니다. 그냥 올라가면 관심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떨어지면은 안 보고 싶어.
근데 100만 원만 들어갔으니까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는데 100만 원만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나는 아직 총알이 9,900만 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떨어지면 고마워요. 더 떨어지면 더 고맙고. 그쵸. 많이 안 들어갔고 더 네. 살 수 있으니까. 네, 저는 한 100만 원이 관심은 그래도 갖게 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ETF, 네. 현물 ETF 이건 뭔가요? 네. 네. 그러니까 현물 ETF가 뭐냐면 사실 거래소, 업비트 뭐 이런 거 되게 생소하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은 좀 그래도 나름 친근한데 네.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따로 가입을 해서 매수해야 되는데 되게 불편함이 있죠. 네. 하지만 현물 ETF는 QQQ, SPY 우리 이런 거 알잖아요. 네. 그런 거 ETF라고 하잖아요. ETF 매수할 때랑 주식 매수할 때랑 똑같죠. 네, 똑같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파이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어떻게 거기 안에서 또 그러면은 나눠서 깨져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블랙락에서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이비트라는 거거든요. 아이비트. 이거를 만약에 5만 원씩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만약에 20개 사면 100만 원어치죠. 네. 그러면 자산운용사에서 그러니까 0.01개를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네. 비트코인을. 네.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듯이 내가 거래소에 들어가서 사는 불편함을 자산운용사에서 대신해 주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만큼 사면 얘네가 대리로 사주는 거예요. 그 대신 얘네는 수수료를 조금 받는 거죠. 수수료도 있고 이거는 그러면은 팔면 주식처럼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세금이 나오니까 네. 지금 암호화폐는 세금이 비과세죠. 아직 비과세니까 네. 사실 그게 더 나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이비트가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그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고 그래서 업비트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되게 주식이 친근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 많이 하지만 네. 미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주식시장에 사주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그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이 뜻인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비트코인이 빵원이 될 순 없다 이제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좀 조금 이해가 갔어. 암호화폐 대장이 가장 시총이 큰 게 비트코인이고요. 네, 그 네. 다음이 이더리움이거든요. 네. 그 이더리움이 이제 현물 ETF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더리움도 없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더리움까지는 네, 조금 사볼 만한 거죠. 근데 이더리움 하나만 해도 5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나 500만 원 없는데 어떡하냐. 근데 암호화폐는 장점이 엔비디아 한 주에 막 100만 원 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없으면 아예 못 사잖아요. 그렇죠. 코인은 좋은 게 0.01개 뭐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소수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뭐 500만 원이다. 0.01개 사면 5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돈 되는 만큼 사면 돼요. 되는 만큼. 멘토님의 비트코인 투자 철학이 있는지. 그러니까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사면은 되게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냥 모든 투자의 철칙인 것 같아요. 뭐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빠질 때에는 진짜 0으로 갈 것 같거든요. 없어져 버릴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사야 되는. 네, 그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요즘 뭐 주변에서 비트코인 이야기 하잖아요. 네. 사야 돼. 이럴 때는 벌써 늦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던 게 지금 더 사도 되나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전재산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뭐 한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어치 정도는 충분히 사볼 만한 거죠. 이게 망한다고 해도 내 인생에 뭐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 수익이 뭐 난다고 해도 인생 역전되는 수준 아니니까 그냥 공부용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사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내게 차가운 크립토 윈터가 오면 공포가 오면 그때는 좀 유의미한 금액을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뭘 하셔도 엄청 열심히 하셔서 그 네. 분야에서 항상 탑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인생 수업에 맞는 멘토님이셨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그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시청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있을까요? 네, 저는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동산만 해도 부동산의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하고 투자했고요. 주식도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위주긴 하지만 주식도 골고루 다 투자를 해봤고, 코인도 뭐 선물 투자도 해보고, 뭐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웬만한 코인들도 이렇게 다 공부하고 투자를 해봤거든요. 일단 다양하게 하면서 내가 실전에서 투자를 해봐야 실력이 쌓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좀 확립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상승장에는 잘 투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원칙 하나가 돈을 좀 많이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22년에 그때 지방 부동산 열풍이 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지인분들도 막 20채, 30채씩 막 아파트 사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지방 부동산 돈이 별로 안 되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묶여 계시거든요, 돈이. 근데 저는 상승장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투자 원칙이 있었잖아요. 네. 그 덕에 좀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포에 사고 탐욕에 파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말은 되게 쉬운데 실전으로 옮기기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 원칙만 잘 지키면 부자는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사야지 인생 영천.